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어제 국내장 마감 상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북 특사단의 3차 정상회담 개최라는 긍정적인 소식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2280선대로 밀렸는데요. 이 무역 분쟁 우려와 신흥국 시장에 대한 금융시장 불안까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IT, 특히나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나타났었고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업종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2287포인트로 코스닥은 81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입니다. 앞으로 수익날 종목에 대한 의견 들려드리는 시간이고요. 2부의 첫 순서죠.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예, IB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전반적인 흐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LG U+가 눈에 보입니다. 최근에 5G 실체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기 도입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고 있고 4분기 정도부터 집중적으로 어떤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G U+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올해와 내년 모두 두 자리 숫자의 높은 영업이익 성장도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이동 전환 평균 어떤 그 매출단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예상 실적과 부채 비율 수준을 감안한다면 금년도와 내년도의 배당금 증가도 지속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 7월 정도의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LG U+ 주가가 8월 이후에는 16,000원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에 나서는 반면 기관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기관 매도세는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기계적인 외국인 매수를 활용한 기관의 차익 매도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작 9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LG U+에 대해서 순매도로 돌아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 매도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단순 MSCI 지수 편입이 아니라 상반기 실적 호전에 기인한다고 보면 더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한도가 아직 8%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는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의 경우에는 현재 통신 섹터 비중이 낮은 데다가 8월 한 달간 이미 4% 이상 LG U+ 매물을 출회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 출회 가능성은 어느 정도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급의 개선으로 9월에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경영진이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IFRS 15 기준 영업이익단이 지난해 9회계 기준 영업이익인 8,300억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를 역으로 계산해 본다면 금년도 LG U+의 옛날 회계 기준 영업이익으로 그대로 잣대를 본다면 9,500억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안도감도 충분히 줄 수 있는 이익단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에 대한 실적 밸류에이션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양호한 실적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년도 이후에 5G 서비스 개시로 높은 이익 성장성과 5G라는 모멘텀 플레이까지 더해진다면 최근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통신주는 특히나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은데 지금 말씀하신 LG U+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강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오늘 시초가 공략주 LG U+에 대한 투자 의견 박성환 차장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석.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규제 이용우.
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준섭 전문가 최근 추천주 8종목에 대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세 종목이 모두 수익권인데요. 특히나 제우스의 주가는 어제도 3% 상승이 있었습니다. 6.8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주셨던 다스코는 지금 마이너스 8.5%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인데 포트에는 그대로 담겨있는 상황 함께 보시고 계시고요. 8월 17일에 주셨던 코텍이 매수가 이후로 지금 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4.20% 수익입니다. 다음 종목도 볼게요.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지난주 주셨던 종목들 모두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익 QNC 엊그제 7% 급등이 있었죠. 지금 11.80% 수익이고요. 저 밑에 코스모 신소재 8월 24일에 매수가 됐었는데 15% 수익권 내 계십니다. 신준섭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볼게요. 1위 종목은 코텍입니다. 8월 달에 주신 종목들 수익률이 가장 좋네요. 14.20% 코텍이 1위이고요. 이어서 대현, 제우스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의 탑5 종목도 보시죠. 이용호 팀장인 종목들은 지금 두 자릿수 이상 수익 나고 있는 것들이 1위부터 5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역시 코나아이가 1위이고요. 이어서 와이솔, 유비커스, 코스모 신소재 순으로 순위가 집계가 됐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도 함께 보시죠.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와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손효로 팀장의 문배철강이 4위,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회가 5위, 박동현 본부장 포스코캠텍 6위, 김유윤 연구원의 YG엔터가 7위,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캠텍 역시 들고 계시네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도 보실게요. 네, 오늘 신섭 소장의 삼성출판사가 1위 자리를 차지하셨습니다. 다시 삼성출판사 오늘 처음으로 1위 자리를 깨차신 건데요. 최근 3일간 급등세, 이번 주에만 76% 상승이 있었습니다. 손효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 2위로 밀렸고요. 이용호 팀장님 여기 계시죠. 코나아이가 41.67% 수익으로 3위입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계시니까 종목 리뷰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볼게요. 먼저 코텍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15% 가까이 나고 있고 목표 주가 곧 넘길 것 같거든요. 좀 여쭤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계속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올해 역시 사상 최대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최근에 종목들 흐름들 보셨을 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 일단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코텍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인 그런 접근보다는 현재 시세 그리고 추세에 대한 그런 좀 대응을 하시는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텍 수익률 리뷰 들어봤고요. 이번에 이용호 팀장님도 볼 텐데 코나아이로 수익률 3위 기록하셨는데 지금 코나아이는 한 번 더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종목 리뷰 들어볼게요. 와이솔 같은 날 추천하셨었고 수익률 2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19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5G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또 이에 맞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게 될 만큼 이제 저번에 설명드린 이제 동사의 SAW 필터 이제 수요가 자연스럽게 또 증가가 당연히 될 것이고 이제 단기적인 또 수익 실현도 좋지만 최근 이제 외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와 이제 본사의 시장 확대에 따른 성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장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그 단기적인 접근을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전환을 한 이제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좀 장기 평선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금 더 이제 그 장을 좀 수시로 못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진짜 고르게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에 이제 편승을 하되 조금씩 매수를 해 가신다면 이 역시도 좀 좋은 성과 있으리라 봅니다. 네네. 예, 9월 7일 금요일 국내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앞서 미국 증시가 혼조세였는데 특히나 기술주가 낙폭이 컸었거든요. 어제여서 오늘도 하락세가 짙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될지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출발 상황 보고 계십니다. 역시나 예상이 됐던 것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급락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날 D램 등 이 주요 반도체 수요가 최근에 악화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고요.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10%나 급락이 있었거든요. 오늘 영향이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3%대, SK하이닉스 5%대 급락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애플, 아마존 등 일제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었는데 다른 여타 기술주의 영향 어떨지도 잠시 뒤에 좀 볼 거고요. 반면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일단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죠. 어제도 4%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1.5% 정도 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판매 회복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지금 사흘째 오르고 있는 건데 최근에 외인, 기관 함께 동반 쌍끌이 매수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기아차 쪽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LG화학, 네이버까지 오늘 소폭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예,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이 모두 내리면서 오늘 지수는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 0.47% 어제 종가 대비 밀려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280선 붕괴가 됐습니다. 2276포인트로 시작이 됐고 반면에 코스닥 쪽은 소폭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816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나노스의 주가가 15% 급등 출발을 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대체로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21% 하락 출발이고 여기에 신라젠의 주가도 2% 가까이 밀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네, 오늘 포스코 캠텍의 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이 됐는데 밀려도 사실 소폭 밀리는 포스코 캠텍의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신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메디톡스의 주가가 어제 4%나 밀렸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0.6% 정도는 소폭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다시 2.8% 강세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세 종목이 모두 수익률이 좋았어서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시죠? 탑픽 종목 공개할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오늘 역시도 이제 세 종목에 대한 먼저 그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업력이 좀 출중한 종목들로 이제 선별을 해왔고요. 네. 업력은 곧 일단 시장 지배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지금 이제 설명드릴 종목들이 지금 그런 시장 안에서도 나름대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업력 25년 된 TFT LCD, LED, OLED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공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93년 11월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네, 일단 동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부품과 신소재에 대한 관련된 제품들로 사업 영역을 조금씩 확장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이제 장비 부분이랑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분으로 이제 두 사업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제 LCD 관련 주요 제품 중에서 디스펜서와 GCS 같은 경우에는 각각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50%에서 60%씩에 대한 일단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안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동사의 이 장비들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은 이제 글로벌 패널 기업들에 대한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은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동사의 제품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고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단 최소한에 대한 이제 그 불량률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상당한 많은 그 경쟁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동사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인 이런 성장세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무엇보다 일단 그 일렉스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일렉스라는 기업은 디스플레이 그 검사 장비 이제 전문 업체인데요. 일단 그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또 다른 이제 기업, 더 잘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업체를 인수를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또 시너지가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매출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으로 지금 상반기 매출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전년도 1년 동안에 이제 나왔던 연매출 자체가 1,76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지금 6월까지 나온 매출만 봤을 때는 4천억이 지금 훌쩍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무려 성장률로 우리가 단순 수치로 계산을 해보시면
345%라는 그 수치, 성장 수치가 나옵니다. 이는 일단 제대로 된 새로운 이제 또 성장 동력과 시너지가 좀 함께 나옴으로써 그만큼 전방 산업이 이제 성장을 상당히 많이 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성장을 해가고 있지만 동사가 경쟁력이 없다면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고스란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올해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끝으로 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또 종목으로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해 옴으로써 이제 그 꾸준히 R&D를 통해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고요. 단순히 이제 이런 기술력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SK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임러 계열사인 이제 미쓰비시 후소의 이제 하이브리드 상용차용 BMS를 양산 공급을 이제 체결을 해서 공급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가시적인 실적이 계속 기적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자동차 완성차들이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산을 시킬까. 실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사에 대한 이제 매출 자체가 앞으로도 좀 급성장을 해 갈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동사의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74%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고요. 대다수 원래 이런 장비 업체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큰 기업들과 이제 상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양호한 현금 흐름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좀 고르게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가 확인을 했고요. 무엇보다 현금성 자산이 한 500억 원 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800억 원 가치의 토지 및 건물 자산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꾸준히 지금 쌓이고 있는 부분에서 뭐 재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 개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사의 곳간에도 꾸준히 이런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이랑 토지와 같은 유동자산, 유형자산 자체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부분들도 괜찮긴 한데요. 지금 최근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아직은 주가가 급등이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분할적인 매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뭐 7,500원대 전후로 해서 공략을 꾸준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라는 이제 보안 업체입니다. 상당히 이걸 추천을 드려야 되나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요?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500억 원이 되지 않는 마이크로캡의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 작지만 강한 기업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작지만 강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전달을 해드리게 되었고요. 동사 역시도 작지만 일단 업력은 20년을 갖춘 이제 국내 대표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단 국내 시장을 주력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 이런 우리 여느 기업들에 비해서는 매출 수준을 좀 낮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보안 시장 자체가 특히나 국내 시장의 보안 시장 자체에서 이 정도 매출 나온다라는 거 지금 한 600억 원 정도 지금 연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체가 됐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줄어든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주목을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실적 면에서도 물론 좋지만 체질 개선을 좀 실적에서 좀 해본 부분들을 제가 좀 포착을 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동사 매출은 살짝 정체가 됐었고 실제 수익성 자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뭐 내부적으로 조금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축소를 했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외부적인 영업망도 좀 더 확장을 해감에 따라서 성장성은 좋아지고 수익성도 같이 덩달아 좋아진 이제 수치가 201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작년도 매출은 이제 600억 원 정도 기록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봤을 때는 일단 한 10% 넘게 이제 성장을 한 수치가 나왔고요. 올해 좀 상반기 기준으로 일단 잠깐 그 매출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 327억 정도가 지금 나옵니다. 이 역시도 이제 전년도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0% 넘는 성장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2016년부터 동사가 좀 정체됐던 부분의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또 영업이익률이 이제 전년도 동기 대비 봤을 때 33% 성장 수치가 나옵니다. 일단 그 동사는 사업 부문이 두 부분으로 좀 나뉘는데요. 일단 통합 보안 관리 쪽 솔루션 그리고 보안 관제 서비스 쪽 두 부분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단 그 통합 보안 관리 분야 쪽은요.
스파이더 TM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 시장 점유율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일단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동사의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전체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또 영역이고요. 실제 이제 매출은 통합 보안 관리 분야 쪽, 네, 그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 보안이라는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는 일단 새로운 이제 보안업체가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나온 건 사실이고요. 이미 이제 동사와 같이 이제 공공부문이라든지 뭐 금융권 이미 그 제품들이 충분히 서비스가 되고 있는 이런 보안사들이 차후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더 살아남을 확률도 높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한 그 전망을 좀 좋게 보고 오늘 이제 추천을 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통 주식 수도 그렇게 많이 없고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이제 100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일단 지정가 매매로 해서 좀 분할적으로 좀 밑으로 지정가 매매로 해서 매수를 좀 접근 전략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4,580원, 손절가는 4,06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사는 일단 시가총액 4천억대가 이제 넘는 나름대로 좀 중견 이제 화학 기업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내 업력 40년이 된 이제 에폭시 수지 및 폴리아마이드 수지 제조사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요. 뭐 에폭시 수지, 뭐 폴리아마이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은 동사의 이런 이 제품 이제 소재들이 상당히 넓은 전방 산업을 좀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폭시 수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등에도 이제 도료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일반 도료들, 그리고 뭐 전기, 전자용 소재 등으로도 이제 동사의 제품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복합 소재 분야 쪽에서는 이제 풍력 블레이드용 핵심 소재인 에폭시 수지랑 또 우주 항공 분야 쪽, 그리고 정보 통신 기술 분야 쪽까지도 응용이 지금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즉 전반적인 이 동사가 지금 갖춘 강점은 글쎄요, 일단 그 시장의 경기가 조금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방 산업이 넓다 보니까, 즉 동사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의 경기에 조금 이제 덜 민감하고 꾸준히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강점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단기적인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좀 멀리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안정적이면서도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배당 투자도 지금 시가 배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연말도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배당 투자도 한번 노려보시고 내년까지 보시는 분들이라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년간 그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1조 원대 단위가 계속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동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제 동사의 그 올해 상반기 매출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6,460억 기록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텐데 전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30% 정도 성장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이 큰 기업도 해가고 있다라는 거, 성장도 해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즉 실적도 뒷받침이 됐고 배당 투자도 될 수가 있고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공략할 수 있는 매수가는 55,000원대 좀 여유 있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글루 시큐리티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유동성이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뭐 보기 전에 이미 좀 분할적인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48,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준섭 전문가께서 준비하신 세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업력이 출중한 종목 위주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잠시 뒤에 목표주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이용호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 클래시스입니다. 예. 이제 동사는 이제 병원이나 이제 에스테틱샵의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고요. 대표 제품으로 이제 울트라포머나 이제 사이저나 클라토 등이 있습니다. 이제 주력 제품인 이제 울트라포머는 이제 하이프라는 기술을 이용한 이제 또 초음파 리프팅 기기인데 지난 4년간 이제 조사해온 결과 최대 2,000대 이상 판매되었다고 확인했는데 이외에도 이제 미용기기나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 이제 클로덤과
이제 스캐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주력 제품인 이 울트라포머 시리즈는 하이프를 활용한 리프팅 기기로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피부 탄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 기기 판매 가격은 3천만 원 정도 내외인데 이제 경쟁사 제품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가격 대비 경쟁력이 우수한 데다 최근 광고 PPL 등으로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인지도의 확대에 따른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이제 인지도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기기 매출과 소모품 매출 증가로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소모품 매출 지속 증가 속에서 비도심 지역 매출 확대와 이제 글로벌 시장 침투로 성장이 계속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이제 지난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출시한 레이저 토닝 기기 이제 톤업이라는 기기가 하반기 매출에 굉장히 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뷰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프팅 등 안티에이징 관련 시술에 대한 관심이 또한 이에 후행하여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전략 주력 제품인 이제 울트라포머가 말씀드린 제품은 이제 시술 결과가 최근에 이제 인위적이지 않고 이제 사고 위험이 적어서 레이저나 이제 약물 주입 시술에 대한 이제 완성도 및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이제 선호되는 추세에 적합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미국에서 이제 인수한 화장품 브랜드 스캐덤의 경우 이제 영업 채널 확대로 이제 2019년 공략으로 시장을 굉장히 넓히고 있는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나 이제 화장품 사업 등 시너지 확대를 통해 경쟁력 및 기업 가치는 지속될 것으로 부각되면서 이제 전망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수가는 현재까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두 번째 종목 필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뭐 광학기술, 레이저나 공정기술 등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커팅 장비 및 레이저 핏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2014년 이후에 사실 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던 종목인데 그동안 또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둔화된 요인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제 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매출처의 투자 공백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 변경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어서 오늘 추천드렸는데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형 장비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동사의 레이저 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 2차 전지의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해외 공장 이제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매출도 중대형 전지에서 이제 소형 전지 관련 장비 매출로 확대되고 있는데 신규 제품 또한 출시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라미네이팅 장비 개발을 또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 및 이제 대량 양산 시 이제 신규 레이저 수요 장비 수요도 기대되는 상황에다가 주요 매출처 투자 확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연말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하반기 예상되는 중국 등 이제 패널 업체 등의 후공정 장비 발주를 시작으로 수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언급드렸듯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이제 패널 면적 확대에 따른 후공정 셀 커팅 장비 재수요가 예상되면서 이제 베트남 라인의 좀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동사의 또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적자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과 신규 수주 모두 바닥인 상황에서 이제 향후 흑자 전환이나 장비 수주를 통한 이제 증가를 감안해서 추천드렸습니다. 이제 또 매수가는 현재까지 제시해드리고 목표가 11,000원, 이제 손절가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종목 남아있죠? 네, 마지막 종목은 GKL이라는 종목인데요. GKL은 이제 대표적인 중국인 관광객 수혜주입니다. 사실 작년 사드 폭풍과 이제 한반도의 또 지정학적 위험 리스크 때문에 이제 또 방한 외국인이 줄어들면서 매출 감소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최근 또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동북아 정세 안정으로 이제 영업 환경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경쟁사 파라다이스 시티의 이제 오픈으로 인해서 이제 당사의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제 이를 고려를 하더라도 2017년에 이제 외국인 방문객 급감으로 이제 올해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이제 2018년 수익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카오 쪽의 이제 카지노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국내 외국인들 카지노는 이제 중국인 VIP의 부진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이제 사드 이슈 등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제 하반기에 좀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뭐 동북아 정세 안정으로 인해서 고객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일본인 VIP 등의 성과는 이제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를 급간했던 이제 중국인 방문객이 올해 또 회복될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방문 고객 중 절반이 또 중국인 관광객 부분도 있고 최근 또 남북 관계 개선과 이제 함께 한중 관계가 또 회복이 기대가 되고 이제 동사의 또 이제 중국인 관광객 VIP 회복 속도도 점차 이제 가팔라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최근 또한 이제 신임 대표이사 취임으로 이제 중장기적 성장 전략안이 하반기 중에 굉장히 또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는 또 신사업을 포함한 이제 중장기 경영 계획에 어느 정도 윤곽을 또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또 힐튼점 확장 계획과 이제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외형 성장이 또 기대되는 점도 부각되고 있고요. 이제 할인 요소가 굉장히 또 존재하지만 이제 배당 성향을 평균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익 개선에 따른 배당 증가 가능성으로 이제 하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이제 매력이 있다고 또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매수가 현재가 제시해드리고 이제 목표가 27,000원, 이제 손절가 23,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당이라는 매력까지 있는 GKL까지 또 준비해오신 이용훈 팀장님의 탑픽 종목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세 종목씩 또 추천주를 공개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해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많은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투자 의견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먼저 펄어비스부터 좀 볼 텐데요.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 중국에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시간을 규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월요일장이었나요? 그때 5% 급락이 있었고 이번 주 내내 좀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세가 나옵니다. 유럽의 게임 개발업체 인수 소식이 호재인 것 같은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오름폭을 많이 줄였고요. 펄어비스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그 펄어비스 하면 일단 검은 사막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잘 알려졌고 예.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된 게임사이기도 한데요. 일단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중국발 이런 단발적인 악재도 있었는데 실제 국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게임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가를 보시면 더 많이 재평가 새로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시적인 중국 쪽 악재는 일시적인 부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일단 그 핀란드 업체 이제 CCP 게임즈를 인수했다는 부분인데 약 2천억이 좀 넘는 수치인데 실제 근데 이제 그 개발사에 대한 인수가 당장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인수한 기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이제 악재로 오히려 그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내시 33번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개발사들이 성과를 못 거두다 보니까 이제 구조조정을 하게 됐고, 근데 실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단순히 국내 개발사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기술을 갖춘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동사 역시 지금 수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런 인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제 그 베스파라는 또 다른 이제 그 게임주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연말 내년 초까지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게임주들의 하나의 그룹핑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강하고 성장을 해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그 모바일 게임사들, 이런 글로벌 게임사들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단발적인 악재를 통해서 좀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많이 네. 빠지고 빠지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또 매수는 좀 부담이 좀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보유예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시면서 한 번에 이제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하기보다는 좀 분할적인 매수 흐름들 이용을 하시면서 21선 밑으로 꾸준히 매수해 가시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펄어비스의 주가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내렸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주는데 추세적인 상승 자체는 꺾인 게 아니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알파홀딩스를 볼 텐데 필룩스와 법정 분쟁을 해결지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용호 팀장님. 예, 사실 알파홀딩스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회사인데요. 예. 이제 또 반도체 업황에 따른 또 영향을 또 받아야 되긴 하지만 또 이제 온코색 투자를 통해서 바이오대 시장 확대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이제 또 양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바이오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불안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또 이번 양사 합의를 통해서 또 그간의 불확실성과 또 의심이라든지 이런 투자 심리는 또 개선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또 분석해 보자면 위에 또 상당한 또 매물대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신규로 이제 공략을 해보시는 것보다는 추후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좀 이제 안착이 됐을 때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수로 대응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알파홀딩스 봤고요. 오늘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국내 대형 IT 반도체주의 급락일 겁니다. SK 하이닉스를 볼 텐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요. 지금도 5%나 하락세가 나타납니다. 특히나 외국계 매도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SK 하이닉스를 추천하셨던 전문가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신준섭 전문가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복합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근데 SK 하이닉스는 2016년도 이후로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약 400% 넘게 이제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선반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매번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이제 IB 쪽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그 레포트, 특히 매도에 대한 하향에 대한 그 레포트가 항상 이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시세를 왜곡시키는 부분들이 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11월까지 시장이 지금 그 대한민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두리 장세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파생 시장까지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50조 원대가 지금 넘는 시가총액이 50조 원대가 넘는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그 파동이 좀 중요한데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면 하방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레포트가 나온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물론 업황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들은 뭐 나중에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의 이런 그 흐름들을 좀 봤을 때 레포트를 냈다라는 것은 하방으로 더 내리겠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인 그 단계적인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미 지금 지지 라인이라든지 아마 지난 저점을 또 깨낼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72,500원인데 아마 이게 또 오히려 더 그랬을 때 또 물량이 더 나올 수가 있고 시장에 대한 또 파동이 하나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선물 시장이나 이제 파생 쪽에서 움직이는 대형 그룹사들이 원하는 또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좀 이런 덩치가 큰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전략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단순히 업황으로만 접근한다면 오히려 좀 잘못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느 정도 충분히 전환점을 변곡점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준섭 전문가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특징주 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할 텐데요. 오늘 전체 전문가 수익률 2위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시죠. 청인인베스트먼트의 손효로 팀장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익률 2위입니다. 1위에서 좀 밀렸는데 에코마이스터로 지금 56.33% 수익권에 계세요. 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이 에코마이스터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에코마이스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좀 종목 소개는 필요 없을 정도로 손 팀장 좀 대표하는 종목이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경협 관련해서 이제 철도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그래도 이제 9월 5일 이제 대북 특별사절단 파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매도 신호를 좀 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판단했던
판단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좀 더 지지 구간 형성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온 뒤에 저가 매수하고 있고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 받아내는 사이에 신입선 수장님께서 이제 삼성 출판사로 수익률 랭킹 1위를 뺏어 가셨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곧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토대로 제가 다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사절단 파견 결과가 이제 후위를 도모하는 재차 상승의 기회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요. 추후에 남북 정상회담 기대해 주시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리저리 다시 탈환하실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손여루 팀장님 어떤 종목도 보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SFC라는 종목인데요. 동사는 태양광 모듈의 부품 소재인 백시트와 기타 필름을 생산하는 태양광 관련 종목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해당 기업이 투자한 미국의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에이비타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도 차트를 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제 회계 처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완화되는 것을 확인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양호해져서 최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이고요. 하지만 이제 회계 처리 기준 마련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 강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목표가와 손절가 등 투자 원칙은 꼭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앞서 언급되었던 투자를 진행했던 에이비타가 미국 나스닥에 내년 2월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지속적인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지지관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을 확인하였고요. 지속적으로 외인의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 확인이 되었으나 최근에 해당 긍정적인 이슈가 발표됨으로써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저점 이하로는 주가 떨어뜨리지 않는 단기적인 수익을 이제 챙기되 이제 외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은 챙기되 앞으로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형성하기 전에 저가 매수 기회 놓치기 전에 저와 같이 좀 변동성 고려해서 안전하게 매수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단기적이면서도 고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후에 한적하게 매수할 수 있는 5,45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 지지관을 확인되는 박스권 하단부 5,200원을 설정해드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중단부인 6,4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제가 방송 직접 출연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여루 팀장님 오늘 토픽 종목 SFC였습니다. 특별히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시면 좋겠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나갔고요. 시장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유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최근 이 빵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이 약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뉴욕 증시 올해 안에 20% 정도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와 이 커플링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쓰시면서 장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3% 하락하면서 2273.19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2320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벌써 50포인트 정도 빠진 수치입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8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70선에서 출발을 하면서 9시 18분경에는 2268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폭이 큽니다. 2천억 원 넘게 현재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현재 큰 상황인데요. 2,481억 원가량을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주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 장 초반에는 4% 넘게 급락을 하다가 현재 2%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4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도 4% 넘게 하락합니다. 현재 7만 5천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0.36% 상승하면서 27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유안타증권은 유럽 지역에서 이 셀트리온의 램시마 시장 점유율이 이번 해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4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어제 현대차를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세 나오면서 13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시장 판매 회복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현대차 이익이 개선된다는 입장과 오히려 미국 자동차 수요가 둔화되면서 현대 기아차에게 만만치 않은 환경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포스코 0.16%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지켜내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0.57% 상승합니다. 35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이버와 현재 삼성물산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요, 0.21% 상승하면서 816.91을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9시 10분경에는 812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200억 원 넘게 현재 팔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와 아프리카TV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은 하락 출발이 되면서 현재 0.32% 하락합니다. 94,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ENM 이번 주에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0.59% 하락하면서 23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라젠도 현재 1% 넘게 하락합니다. 7만 4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2%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HLB만이 0.55% 상승하면서 10만 원에, 그리고 나노스 오늘 10% 넘게 상승합니다. 9,87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이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펄어비스, CCP 게임즈 인수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23만 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도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6만 4,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오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락앤락이 3% 넘게 상승하면서 17,1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DB손해보험, JW중해제약, 한미사이언스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리온이 현재 4% 넘게 하락합니다. 9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DB하이텍, 삼성전자, 한샘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네이처셀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삼성출판사, 그리고 4위는 LG디스플레이, 5위는 신라젠, 6위는 HLB, 7위는 현대로템, 8위는 동성제약입니다. 네, 3위인 삼성출판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삼성출판사가 동요 아기상어 영국 히트 영향의 신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지난 2015년에 내놓으며 국내에서도 크게 인기를 끈 동요 아기상어가 영국의 음원 차트 상위권에도 올랐는데요. 전날 영국의 음원 순위를 집계하는 오피셜 차트 컴퍼니의 37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0.54% 하락하면서 1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LG디스플레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은 LCD 산업의 공급 과잉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LG디스플레이의 주가가 4분기 LCD 가격의 낮은 급락 가능성으로 주가가 1만 원 선을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LCD 가격이 10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연말에도 32에서 55인치 패널 가격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하지만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0.70% 하락하면서 21,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7위인 현대로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8에서 20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연다고 밝히면서 이 방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첫 번째 과제로 떠오른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현대로템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는데요. 어제 장 막판에는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장 초반에
하는 상승세를 모두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상승합니다. 현재 1% 넘게 상승하면서 2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P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다. 8월 28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록 9거래일 만에 네이처셀이 오늘도 올라서 지금 가격대 반영을 하면 수익률이 9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한 주 만에 이렇게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이 난 겁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네이처셀에 대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갔고 이제 제약 바이오의 장세가 시작이 되면서 제약 관련주 중에서 특히 이제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렇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기술력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죠. 다른 여타 회사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해소하느냐, 이것이 이제 이 회사의 미래에 이제 남아있는 주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잘 대표이사가 없어도 회사만 줄기세포나 이런 연구 분야가 잘 진행된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한 2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주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낙폭을 일정 정도 만회하는 흐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이제 급등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매물권이 이제 출회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대차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된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아직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추세가 정점에 달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 최근의 제약바이오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이처셀에 대한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설정이 다시 한번 가능할까요? 저는 1차적으로는 13,000원대까지 지난번에 10,000원이었지만 원래 3차 상승까지 그러니까 1, 2, 3를 이제 상승하는 것을 보면은 한 12,000~13,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보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횡보 조정하냐, 하락 조정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 단계 5,000원, 6,000원 이렇게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좀 시간이 걸려서 올라가는 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가기에는 한 13,000원대에서 그 정도 선이 일단은 정점이 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어느 쪽에서 보셨어요? 네, 그렇죠. 이제 오늘은 홈캐스트를 보는데 이것은 역시 배아줄기 세포에서에 있어서의 가장 연구 성과가 좋은 이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잠잠하다가 한번 뉴스가 그냥 8월 달이었죠. 8월 31일 날 러시아의 메모드나 이런 멸종 동물에 대한 복제 연구소를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황석 박사인 있는 H바이오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이제 멸종 위기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복제하겠다. 이런 뉴스가 되면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다시 이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이런 황석 박사가 이끄는 홈캐스트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홈캐스트가 전체적으로 이런 배아줄기 세포나 복제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서서히 회사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홈캐스트의 주가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복제 동물 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애견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 및 생산 실적이라면 1,000마리 이상의 복제가 지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항이라든가 폭발물 탐지라든가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대테러 관련된 이런 우리가 이제 애견 같은 경우도 대부분 황우석 박사가 복제한 동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라든가 사우디 이런 많은 나라들이 같이 이런 복제 연구소에 대해서 대대로 자금을 투자하고 어떤 황우석 박사의 연구 실적을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서서히 이런 분야, 복제 분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두각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드리면서 주가 자체도 최근 들어왔고 홈캐스트가 어떤 우상향 흐름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은 이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5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캐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아우러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투자 전략도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하락을 출발하면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계속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장에서 조정이 좀 나와줬는데요. 오히려 시장에서 내려서 출발을 하면서 전략 후강의 장이 조금 더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이 한 달가량 시장 상승세가 빠르진 않았지만 조정 없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줬고요. 어제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코스피 시장이 약한 건 맞지만 경기 민감주도의 답답한 실적과 불안한 경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코스피는 당분간 좀 어렵겠지만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 시장과 제약 시장의 이제 회계 규정 완화와 테마주들이 계속적인 순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빠른 상승세를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종목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와 나프타 협상을 좀 마무리 잘 했고 대신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캐나다와 중국과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라서 특별하게 시장에서 새롭게 이미 알려지지 않은 악재를 제외하고는 연속적인 급락세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조금 낮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가 협상 이후에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커질 수 있어서 경기 민감주로의 접근은 분명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2주 전보다 시장의 상승폭이 많이 줄긴 했지만 오히려 종목의 변동성들이나 종목의 상승 개수들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테마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신에 이제 단기보다는 스윙에 가까운 형태들이 더 큰 수익을 주고 있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굳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테마주 내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바닥권에서 상승 강도가 높아지는 테마주들의 대부분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5G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중국 소비 관련주들까지 한번 보시는 게 조금은 더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예,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조정이 나왔고 오늘 국내장은 전약 후강장으로 펼쳐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종목 위주의 강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이신데요. 오늘 추천주가 있으실까요? 네, 최근에 계속 테마주 위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케어젠이라는 업체입니다.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코스메티컬 이제 의료기기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펩타이드를 427개나 보유를 하고 있으며 이제 최근에 이제 필러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탈모 치료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여드름 치료제나 혈당 조절 음료 등이나 이런 쪽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수용체를 타겟하는 이제 펩타이드가 혈당 조절 음료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2분기 이후로 이제 러시아 물량이나 이제 작년 3분기 이후에 사우디 업체에 큰 물량대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미 매출 증가율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 3, 4년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5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 기업입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 수를 감면을 하면 당뇨 음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펩타이드 전용 공장을 이미 작년도 3분기부터 설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예상이 3분기부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헤어필러랑 이런 것들이 탈모 치료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들리면서 각 미용업체나 이런 쪽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제 케어젠의 매출이 90%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서 국내가 최근에 경기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실적 가능성이 예상이 되고요. 이미 실적이 3, 4년 동안 거의 매출액이 거의 40% 이상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도 영업이익률은 50%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면 이미 안정적인 성장권에 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최대 주주가 50% 이상 거의 60% 이상을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시장 하락 시에도 최대 주주가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형태로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꾸준한 배당금과 5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점점
점들은 굉장히 이제 추후에도 기대가 되는 기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7월이나 8월에 고전을 좀 면치 못했는데 아무래도 화장품주와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 시기에 다 같이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원형 바닥 형태를 이루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9만 원 다시 돌파를 한다면 이전 고점인 10만 원대를 훨씬 더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추천 매수가는 8만 5천 원에서 8만 1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8천 원,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어젠에 대한 투자 의견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끝까지 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